아직도 글을 쓸 수 있는 기력이 있어서 행복하다. 쓰는 일은 어려울 때마다 엄습하는 자폐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시켜 주었다.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그가 작별을 고합니다. 시대를 증언했고 상처를 위로했던 당신은 이제 영원한 현역 작가로 남았습니다. 6.25가 난 해도 경인년이었으니 꽃다운 20세에 6.25 전쟁을 겪고 어렵게 살아남아 그 해가 회갑을 맞는 해가 새삼 징그럽다. 더 지겨운 건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물 줄 모르고 도지는 내 안의 상처다. 노고지만 그 안의 상처는 아직도 청춘이다. 이 지난 1970년 한 작가의 등장에 한국 문단이 술렁였다. 여성지의 현상공모에 당선된 장편 소설 나목. 5 자녀를 둔 나이 40의 작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었다. 1950년 6월 그가 서울대 물리대에 입학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눈앞에서 벌어진 참상, 의용군으로 끌려간 오빠의 죽음. 그러나 지옥 같은 현실에도 산자는 살기 위해 버둥거려야 했다. 나라모 중퇴하고 미 8군 PX의 호객군이 된 20살 처녀 박완서. 그리고 시대가 던져준 수모를 말없이 감내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화가 박수근의 하지만 저는 그냥 덮어놓고 저 사람들은 간판쟁이려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아버지뻘 되는 분한테도 그저 자벽부들 대하듯이 이렇게 막 불러대고 요새 나쁜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제가 계집애였다고 생각이 돼요. 후회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 전쟁. 그 폐허의 시대를 증언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는 작가 박완서. 단지 살아난 만행을 견뎌내야 했다. 그때마다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은 언젠가는 이걸 글로 쓰리라는 증언의 욕구 때문이었다. 전쟁에 남긴 상처를 입는 작가 박완서. 하지만 그의 문학은 미움으로 얼룩진 상처가 아닌 시대의 아픔을 껴안는 따뜻한. 쓰는 작가는 저만 지있고 또 그 대상은 저 밑에 놓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인간 그러니까 자기 연민도 있고 그냥 인으로서 연민을 감싸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건 자기가 의도한다기보다 그 쓰면서 자연히 그리고 이만큼 살아오면서 인간에 대한 느낌이죠. 곧 문학적 성찰의 시작이었던 그에게 평생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화두는 동시대 여성들의 삶이었다.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를 냉철한 시각으로 고발하고 작품들은 이후 한국 여성문학의 초석이 된다. 소시민의 삶을 통해 바라본 시대의 상처, 일그러진 속물근성까지도 생생한 일상의 언어로 그려내는 작품들. 그 역시 박완서의 문학적 성취였다. 언제나 시대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 속에서 살았으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쓰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작가 박완서. 그가 이 시대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1988년. 그 해에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이 아루로 새겨졌다. 불과 넉 달을 전후한 남편과 아들의 잇따른 죽음. 6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한 생때 같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등단 18년의 작가는 없었다. 그저 자식으로 피 흘리는 비통한 어미가 있었을 뿐이다. 6년 뒤 출가 소설은 그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통곡처럼 기록한 일기다.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 금명이었을까? 신이 있기나 있는 것일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게 눈을 가려놓고 그 운명을 마음대로 희나마 하나가 아닐까? 하지만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박완서는 세자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다시 삶을 감내한다. 대신 그 아픈 성찰의 과정을 다루는 기가 남았다. 스스로의 삶을 통해 문학에 생명을 부여한 작가 박완서로 부딪혀 빚어낸 생생한 날것의 증언을 통해 독자들은 한 시대를 읽고 또 위로받았다. 1998년 박완서는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 마을 아차산 자락에 따뜻한 태양빛 구름자리를 옮겼다. 거실 유리창을 통해 43번 보인다. 이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아파트 못지않은 편의시설을 갖춘 그림, 널찍한 마당과 텃밭, 그리고 달고 맛있는 싸한 공기. 그 좋은 것들을 실컷통까지 편리하다면 그건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게 된 주름만큼 더 깊어진 시선으로 왕성한 필력을 이어간다. 어느새 거추장스러운 무게를 훌훌 건드린 정겨운 위로의 손을 독자들에게 내민다. 언젠가부터 문학의 친정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작가 박완서. 그를 향해 기억도 이미 60년이 된 2010년 유작이 된 마지막 산문집이 세상에 나왔다. 그가 떠나갈 준비였을까. 잔디밭에 등을 대고 누우면 부드럽고 편안하고 흙 속 저 깊은 곳 떼는 것 같은 탄력이 느껴진다. 이런 기척은 흙에서 오는 걸까? 씨를 품은 흙의 기척은 부드럽고 따옴이 그 안으로 스밀 생각을 하면 죽음조차 무섭지 않아진다. 여러분 모두 선생님께 드릴 작별 인사 준비 안 되셨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 마이크 앞에 앉았으니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써내신 글 덕분에 아팠던 마음, 깊었던 상처 조금은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만큼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옳고도 아름다웠던 당신 박완 선생님 고마웠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